오늘 새로 나온 확진자는 1,150명입니다. 일주일째 1,000명을 넘겼습니다. 내일은 더 문제입니다. 저녁 6시까지 이미 1,300명에 가깝습니다. 확산세는 이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지자체들은 잇따라 거리 두기 단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 효과는 적어도 일주일은 지나야 나타납니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주점입니다. 이곳에서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흥업소 21곳으로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확진된 사람은 146명이나 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30여 명은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이른바 원정 유흥을 간 겁니다. 대구에서는 주점뿐 아니라 학교와 헬스장까지 집단 감염이 번졌습니다. 주점에서는 오늘 하루에만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전국에 퍼지는 겁니다. 오늘 비수도권 확진자는 303명입니다. 최근 닷새 동안 비수도권의 점유율은 30% 턱 밑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각 지자체들도 방역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미 2단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4명까지로 줄였습니다. 충남은 오늘 2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대전시도 강화된 2단계를 내일부터 적용합니다.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모레부터 2단계에 들어갑니다.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식당 등은 자정까지 가능하지만 1시간 당겨 밤 11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강원도도 모레부터 2단계로 올립니다.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4차 유행을 막기 위해 방역 수준을 일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크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어제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전국 상황을 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을 연결하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수도권 확진자가 그곳까지도 보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낮부터 지켜봤는데요. 감염 우려 때문에 정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도 경기와 서울에서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병상이 부족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생활치료센터는 부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모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미 22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병상 4개 중에 3개가 찬 겁니다. 충청권에 모두 4개의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이 중 절반은 가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예비 병상을 빼면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충청권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며칠 안에 모두 가득 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중환자 병상은 충분한가요? 일단 숫자로 보면 충분합니다. 수도권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93개 중에 196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297개, 약 60%가 비어 있다는 얘긴데요. 문제는 이 숫자가 병상 개수만 반영할 뿐 의료 인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간호사분들 중에 사직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좀 걱정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뽑기도 어렵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니까. 전문가들은 중환자 병상만큼 의료 인력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승훈 기자였습니다.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났습니다. 서울 회원동의 우리은행 본사에서 부행장을 포함해 8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다른 집단 감염지, 서울 강남의 현대백화점은 8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잠시 문을 닫았었던 서울 강남의 백화점입니다. 8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려면 QR코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증되었습니다. 평소 대기가 많았던 매장들도 대기 인원 0명,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곳곳엔 손 세정제가 놓여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정원은 30% 줄었습니다. 거리 두기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이어집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됐지만 불안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아무래도 잘 안 가게 되는. 민주노총은
이번 주말 모든 백화점이 휴무하고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영업시간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의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오늘은 서울 회연동 우리은행 본사 12층에서 집단 감염이 나왔습니다. 부행장 등 8명이 감염됐습니다. 직원 전수검사와 층간 이동금지 조치 등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구내 식당을 함께 이용했기 때문에 감염 규모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근 남대문 시장이나 백화점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감염이 늘고 있는 것도 확산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변이 바이러스 감염 10건 중 7건가량이 델타 변이였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소규모 모임에서 다른 확진자를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가 높아지고 있다며 개인적인 모임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수도권 4단계 첫날인 어제 퇴근길 한자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반면 퇴근길의 북적임은 심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야 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시민들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지났습니다. 일을 마친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는데 퇴근길 지하철 직접 타보겠습니다. 여기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붐빕니다. 네, 퇴근길 지하철 9호선은 이렇게 문 앞까지 승객이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그냥 평소랑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따닥따닥 지금 붙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감염되지 않을까 혹시. 일부분들 마스크 안 쓰시거나 승객분들이 기침을 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지만 마땅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고 매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 말고는 대안이 없고 전부 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버스를 이용한 퇴근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역, 경기도로 가는 광역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깁니다. 음식점 이용하는 게 조금 불안해서 집을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어제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등은 밤 10시 이후 운행 열차 수를 20% 줄였습니다. 원래도 이제 4단 같은 경우에서는 배차가 큰 편인데 이제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있죠. 비슷한 시각 택시 탑승을 두고 실랑이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단순 퇴근길이 아니면 3명 이상이 택시를 타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녀 4명이 택시를 타지 못한 채 서 있습니다. 4명이라서 우선 안 태웠고 백신 주사 맞았는데 그래도 안 되냐 그래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지만 모임을 끝내고 나온 걸로 보이는 3명이 택시를 함께 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첫날을 의식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술집 앞에 6명이 모여 있습니다. 3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그거 알아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3인 이상 넘게 모이셨는지. 잠깐 얘기하느라. 사적 모임 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밤사이 찾은 현장에선 4단계 지침을 알리거나 단속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